여보, 미안하지만 살 가망이 없대. 제발, 죽어줘. 이제 곧 끝날 거야. 서류만 정리하면 돼. 확실하지? 다시 깨어날 일은 없는 거지? 의사 말대로라면 가망 없어. 계속 입원해봤자 돈만 낭비될 거래.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사연 시작합니다. 밤 공기엔 냄새가 깊게 배었다. 소독약 같은 향. 모니터 불빛이 벽을 타고 번졌다. 하얀 천장이 느리게 흔들렸다. 사람 냄새는 옅었고 금속의 냄새가 혀끝에 맴돌았다. 침상 위엔 수연. 숨결은 가늘었고 눈꺼풀은 무거웠다. 그녀는 듣고 있었다. 몸은 갇힌 채였지만 세상은 여전히 왔다. 바람이 스쳤고 소리가 흔들렸지. 그녀는 생각했다.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닮은 어제. 시간은 고요했고 마음은 어딘가에 쓸렸다. 창밖 불빛은 옛날 어느 밤 같았다. 회장 집안의 딸, 오수연이라는 이름. 한때 웃음이 많았다. 그런데 지금은 가냘픈 숨결만 남아있다. 남편 민호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 피곤한 얼굴이었고 눈빛은 퀭해졌다. 그의 손에 있는 휴대폰 화면은 꺼져 있었고 그의 시선은 공허했다. 살짝 뜬 입술은 말을 삼킨 듯 조용했다. 그의 마음은 어디쯤 식어 있었을까? 정옥은 시계를 봤다. 약 1시간은 지났고 수분 보충도 했다. 부드럽게 입술을 적셔주려 했지만 처음처럼 쉽지 않았다. 수연의 목은 말랐고 혀는 잘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듣고는 있었다. 하루는 길었고 밤은 더 길었다. 유리창엔 그림자가 오래된 상처 같았다. 간병인 정옥은 속삭였다. 조금만 버텨요. 그 말은 기도 같았다. 남편 민호는 눈을 감았다. 길게 한숨을 뱉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내일 올게. 그는 등을 돌렸다. 문은 가볍게 닫혔고 발자국 소리는 얇았다. 그가 떠난 자리엔 늦은 시간만 남았고 쓸쓸함이 가득했다. 정옥은 창문을 닫고 커튼에 주름을 폈다. 유리 너머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수연은 눈을 감았다. 감았던 눈 사이로 빛이 한 줄기 스며들고 현실이 왔다 갔다 했다. 짧은 의식이었을까? 그녀의 마음은 물었다. 나는 누구였나? 사랑은 어디쯤 있나? 민호의 웃음을 나는 아직 기억했다. 젊은 봄날 같았고 그 웃음은 따스했지. 지금은 달라졌구나. 사랑은 어디로 갔나? 내 숨은 얕아지고 기억은 또렷해졌다. 문틈 사이로 빛, 흔들리는 그림자, 긴장과 체념이 섞였다. 정옥은 의자를 당겨 침상 곁에 앉았다. 손을 잡아보듬고 귓가에 말을 얹었다. 여기 있어. 이 말은 등불 같았다. 스스로도 놀랐고 한낮의 태양이 아닌 작은 불씨 같은 위로였다. 수연의 속눈썹이 떨려 한번 살짝 접혔다. 이건 꿈이 아닐까? 그녀는 반사처럼 울컥했고 그러나 숨은 얕았다. 눈물은 마르지 않았고 방 안시계는 무심하게 초침은 오래 시간은 길게 늘어졌고 밤의 숨결은 차분했다. 정옥은 조용히 다짐하며 이 밤을 끝까지 버티자. 손을 놓지 말자. 숨이 흔들릴 때마다 따뜻함을 얹어줬다. 속으로 말을 건넸다. 나는 여기 있어. 떠나지 않았어. 눈꺼풀을 들어 올려 말 대신 깜빡여줘. 그녀의 의지는 가늘었고 하지만 뚜렷했달까? 아주 작은 등불처럼 꺼지지 않는 느낌이었다. 멀리 응급차 사이렌이 들려왔고 도시의 밤은 계속됐다. 이 병실은 섬 같았다. 세상과 연결은 있으나 닿을 수 없는 거리였다. 정옥은 휴대폰을 열고 메모 앱을 띄웠다. 시간과 상태를 기록하고 깜빡임 횟수도 써넣고 얘는 한 번이었지. 아니오는 2번이고 숫자는 3번 이상. 이건 규칙이 되었다. 그녀는 스스로 웃었다.
이 정도면 되겠지. 말 대신 신호로 살자. 그때 복도 끝에서 낯선 기척이 들렸다. 정욱은 고개를 들고 문틈을 조심스레 봤다. 하얀 가운의 남자가 무언가를 확인했을 뿐 그는 아무 말 없었다. 그리고 사라졌지. 숨죽인 밤은 계속되었고 수연은 다시 들었다. 삐소리 사이의 숨, 정욱의 낮은 기도, 자신의 심장 소리, 살아있다는 확신, 그리고 아주 희미한 소망 같은 열기였다. 내일은 다를지도 몰라. 그녀는 그렇게 믿었다. 밤은 더 내려앉고 병실의 숨도 낮아졌다. 조금 전 웃음소리, 복도 어딘가에 남았다. 수연의 마음은 움직였고 세상도 조금 움직였다. 그 변화는 미미했지만 삶은 그런 틈에서 다시 시작하곤 했다. 바로 오늘 밤처럼 병실은 여전히 정적에 잠겨 있었고 기계음만이 간신히 살아있음을 증명하듯 낮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수연의 숨결은 깊지도 완전히 끊어지지도 않은 채 얇게 이어지고 있었고 그 리듬에 맞추어 정욱은 습관처럼 그녀의 손을 가만히 감싸고 있었다. 긴 세월 병을 돌본 사람처럼 그녀는 미세한 체온의 변화에까지 집중하고 있었고 작은 떨림에도 혹시나 하는 기대를 품곤 했다. 그러나 민호의 시선은 달랐다. 병상에 누운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면서도 눈동자는 피곤함과 권태로 가득 차 있었고 이내 의자를 밀치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욱은 그를 흘끗 바라보았으나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그녀의 역할은 묵묵히 환자를 지키는 것이었고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감히 짐작조차 하지 않았다. 민호는 문을 열고 나가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고 닫히는 문 사이로 새어든 바람이 침대 곁을 스쳐갔다. 복도는 고요했지만 불빛은 차갑게 반짝였고 민호의 발자국 소리는 그 고요를 자꾸만 깨뜨리며 길게 이어졌다. 그는 마치 병실이라는 무거운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듯 빠른 걸음으로 끝 복도를 향해 걸어갔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진동했고 민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어 화면을 확인했다. 익숙한 이름이 뜨자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린 후 곧장 통화 버튼을 눌렀다. 이제 곧 다 끝나. 조금만 더 기다려. 그의 목소리는 병실 안에서 보였던 지친 표정과는 전혀 달랐다. 나른한 무표정 대신 낮고 단호한 음색이 입술 끝에서 흘러나왔고 이는 오히려 결심과 욕망을 드러내는 듯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곧 서린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그녀는 짧은 웃음 뒤로 차갑고 날카로운 기운을 숨기지 않았다. 정말 확실한 거지? 다시 눈 뜰 일은 없는 거야? 민호는 복도의 창문 너머를 응시하며 잠시 말을 고르더니 의사에게 들은 말들을 짧게 되뇌었다. 의사 말로는 가능성 없대. 오래 끌면 돈만 나가. 그의 목소리 끝에는 냉담함이 묻어 있었고 마치 인간의 생명을 단순히 숫자로 환산하는 듯했다. 서리는 그 말에 안도한 듯 다시 웃었고 그녀의 말투는 민호의 탐욕을 더욱 부추기는 듯했다. 그럼 준비한 대로 해. 사인만 하면 우리 거잖아. 그 대사가 끝나자 민호는 깊게 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꾹 쥐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어두운 도시는 그에게 새로운 무대를 약속하는 듯했지만 동시에 스스로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고 있다는 불안을 심어주기도 했다. 한편 병실에 남겨진 정옥은 침대 곁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민호가 문을 닫고 나간 뒤에도 한참 동안 눈길을 떼지 못했고 문틈 사이로 스쳐간 기척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무심코 수연의 손을 다시 감싸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가씨,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수연의 눈가에서 눈물이 맺혀 흘러내렸고 이는 정욱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정욱은 깜짝 놀라 손등을 닦아내며 이게 단순한 반사일까 아니면 진짜 반응일까 혼란스러워했다.
그녀의 마음은 흔들렸지만 다시 정신을 다잡고 기록지를 꺼내 상태를 메모했다. 예상치 못한 작은 변화였지만 정옥의 눈에는 그것이 결코 가벼운 신호가 아니었다. 복도 끝에서는 여전히 민호의 낮은 목소리가 스쳐 들어왔고 정옥은 고개를 들어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까지는 들리지 않았고 다만 목소리 속에 실린 무거운 기운만이 전해졌다. 그녀는 속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당장 그것을 증명할 길은 없었다. 민호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깊숙이 주머니에 넣었다.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그의 눈빛은 욕망과 불안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고 입술은 말없이 굳어 있었다. 그는 이내 고개를 돌려 다시 병실로 향했으나 발걸음엔 묘한 무거움이 배어 있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정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민호는 그녀를 의심스레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의자에 앉았다. 그러나 수연의 마음은 달랐다. 그녀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고통이 일렁였다. 몸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의식은 또렷했고 남편의 배신이 선명히 새겨지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조용히 그러나 격렬하게 뛰고 있었고 눈가에는 다시금 눈물이 맺혔다. 기계음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지만 수연의 내면에서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아가씨, 참 기구한 인생이에요. 그녀가 작게 중얼거릴 때 수연의 눈가가 떨리며 작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몸은 여전히 움직이지 못했지만 그 순간 수연은 정옥의 말을 들으며 눈물로 대답한 것이었다. 정옥은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아주었고 그 미세한 반응을 마음 깊이 새겨 넣었다. 수연의 내면은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흔들리고 있었다. 민호의 손을 잡고 세상에 맞섰던 그날 그녀는 모든 걸 걸었지만 지금은 그 선택이 배신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남편의 눈빛 속 따뜻함은 사라지고 이제 남은 것은 차가운 탐욕뿐이었다. 그 사실이 너무도 명확히 드러난 지금 그녀의 가슴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정옥은 다시금 작은 메모지를 꺼내 오늘의 기록을 적었다. 수연의 눈물이 흐른 시간, 반응이 있었던 순간을 빠짐없이 적어 내려갔다. 그녀는 알았다. 이 작은 신호들이 언젠가 큰 증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걸. 그리고 자신이 아니면 아무도 이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리라는 것도. 병실의 공기는 여전히 고요했지만 보이지 않는 긴장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 과거의 사랑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고 현재는 균열로 가득했다. 그리고 이 균열은 곧 거대한 파국의 전조가 될 터였다. 저 믿죠? 같이 가볼게요. 그녀는 새 수첩을 한 권 더 꺼내 오늘 날짜를 굵게 써넣었다. 표지 안쪽엔 합의문이라 작게 제목을 달고 예, 아니요, 숫자 3칸의 규칙을 분명히 정리했다. 질문 목록도 따로 작성해 두었다. 통증 위치, 불편 자세, 마름 정도, 다음 환기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들은 복도 대화의 핵심 단어들, 사인, 서류, 돈, 다시 깨어남. 그 단어를 천천히 불러보며 반응을 교차 확인할 계획이었다. 민호는 잠시 병실 문 앞까지 왔다가 멈췄다. 그의 눈자위가 붉게 충혈돼 있었고 입술은 질끈 닫혀 있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정옥은 커튼을 살짝 고쳐치고 그의 그림자가 더 이상 쏟아지지 않게 차단해 두었다. 두려움은 때로 관찰을 방해한다는 걸 그녀는 경험으로 배우고 있었다. 수연의 눈은 한층 또렷했다. 그 눈동자의 흔들림 속에 말들의 잔해가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신호를 보냈다. 한 번, 그리고 2번, 다시 한 번, 분명한 순서,
그 합쳐진 의미는 눈치채라는 재촉처럼 들렸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여 고요히 화답했다. 비가 내리던 그 밤이 지나고도 병실에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정옥은 수연의 작은 반응을 수첩에 꼼꼼하게 적어 놓았지만 그 기록을 어디에 내보일 수는 없었다. 민호는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갔다. 그는 병실에 머무는 시간보다 바깥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시간이 훨씬 길었다. 휴대폰을 귀에 댄 채 복도를 오가며 걸음을 재촉했고 그때마다 그의 얼굴엔 알 수 없는 긴장이 스쳐 지나갔다. 오늘 중에 서류를 확정해야 해. 걱정 마, 다 준비했어. 내가 사인만 하면 돼. 민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으며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다급했다. 정옥은 의자에 앉아 그의 움직임을 눈으로 쫓았지만 자신이 간섭할 수 없는 일임을 알았다. 그러나 수연은 모든 소리를 또렷하게 듣고 있었다. 몸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내면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배신감은 분노로 바뀌었고 그 분노는 곧 생존을 향한 의지로 바뀌어갔다. 정옥은 다시 수연에게 눈을 맞추며 낮게 속삭였다. 오늘도 신호 보여줄 수 있죠? 수연의 눈꺼풀이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떨렸다. 정옥은 숨을 멈추고 그 깜빡임을 해석했다. 예, 아니요. 그녀는 수첩에 작은 글씨로 답을 옮겨 적었다. 그날 저녁 민호는 검은 서류 봉투를 들고 병실에 들어왔다. 정옥은 본능적으로 몸이 굳어졌다. 그가 봉투를 내려놓는 손길은 지나치게 조심스러웠고 눈빛은 주변을 살피듯 불안하게 흔들렸다. 내일 아침에 변호사가 올 거야. 정옥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벌써 요동치고 있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그 봉투에 단순한 문서 이상이 담겨 있다는 건 확신할 수 있었다. 수연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는 남편의 목소리 속에서 들리는 탐욕을 분명히 알아차렸다.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고 정옥은 그 눈물을 닦아주며 작게 속삭였다. 걱정 마요. 제가 함께 있어요. 밤이 깊어지자 민호는 병실을 떠났다. 정옥은 곧장 수첩을 꺼내어 봉투가 올려졌던 시간을 기록했다. 그녀는 점점 이 기록이 언젠가 민호의 거짓을 밝히는 무기가 될 거라 믿기 시작했다. 창밖의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고 바람은 병실 창문을 때리며 불안한 리듬을 만들었다. 정옥은 수연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아가씨, 절대 포기하지 마요. 수연의 눈빛은 희미했지만 강했다. 그 눈빛은 분명히 살아있음을 그리고 증언할 준비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비가 잦아들었지만 병실 공기는 여전히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형광등은 낮게 웅하고 모니터에 선율만 흐르며 밤의 끝을 더듬었다. 정옥은 수첩을 펼치고 어젯밤의 신호를 다시 또박또박 읽었다. 두 번의 떨림은 아니오. 한 번의 떨림은 예라고 손끝으로 되새겨 보았다. 수연의 눈은 고요했고 그 고요 아래선 끓는 듯한 의지가 났다. 아직 말은 막혀 있지만 그녀의 의식은 분명했고 사라지지 않는 등불 같았다. 아침 회진이 지나가고 민호는 검은 봉투를 조심스레 내려두었다. 봉투 모서리는 날카롭고 서류의 윤곽이 희미하게 비닐을 통해 드러났다. 오늘 중으로 정리해. 변호사 점심에 온대. 정옥은 대꾸하지 않고 침대 난간을 닦았다. 말 한마디에도 흔들릴 수 없는 시각이라 그저 손으로 버티었다. 수연의 눈꼬리에 작은 물기가 맺히더니 천천히 둥글게 굴렀다. 정옥은 손수건을 대고 그 물방울의 열을 손가락으로 느꼈다. 아가씨, 기억해요. 한 번은 예, 두 번은 아니요. 그녀는 숫자표를 펼치고 자리마다 칸을 쳐두었다. 문항의 순서를 정하고 중복 질문을 대비했다. 오류를 지워낼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한 셈이다.
먼저 통증 위치를 묻고 자세의 불편을 확인했다. 가슴께의 압박은 어떠한지, 목덜미의 무게는 어떤지, 호흡 간격을 맞추며 반응의 리듬을 적었다. 가슴이 답답하면 2번, 괜찮으면 1번만, 2번, 그리고 짧은 쉬고 또 한 번의 미세한 떨림. 정욱은 베개 각도를 한 칸 낮추어 보았다. 모니터 곡선이 안정되며 표정의 힘이 조금 풀렸다. 복도 저편에서 구둣발이 바쁘게 울리고 휴대폰 진동이 간헐적으로 떨렸다. 민호의 그림자가 문턱에 길게 걸렸다. 서류 읽을 필요 없어. 그냥 서명만 하면 돼. 그의 목소리는 낮고 피곤했으나 다급했다. 속내를 숨기는 음색엔 갈라지는 금이 섞였다. 정욱은 숨을 죽이고 봉투 윗면을 바라봤다. 사전의료의향서 글자와 재산관리 위임 인쇄가 검은 잉크로 10개 떠 있었다. 그녀는 내용을 모르면서도 문구만으로 정황을 어림할 수밖에 없었다. 수연의 시선은 흔들렸다. 눈동자 가장자리에서 두려움과 분노가 섞여 미세한 불꽃처럼 떨렸다. 그 떨림은 어젯밤보다 분명하고 또렷해 보였다. 여기까지 잘 왔어요. 조금만 더 가보죠. 그녀는 숫자 자물쇠처럼 질문의 순서를 열었다. 오늘 날짜를 천천히 대고 휴대폰 잠금도 확인했다. 어젯밤 도출한 첫 2자리, 2와 4 그리고 7이 빈칸처럼 빛나 있었다. 3번째 숫자 불러요. 0부터 갈게요. 0, 무반응이 흘렀다. 1, 무반응이 이어졌다. 2, 한 번의 떨림이 왔고 3, 묵음 같은 고요였다. 4, 2번의 물결이 와서 아니오를 분명히 했다. 5, 다시 무반응이 왔다. 6, 고요가 이어졌다. 7, 한 번 떨림이 응답했고 8과 9는 반응이 없었다. 정욱은 칸 안에 2, 7이라 적고 가능한 조합을 작게 괄호 처리했다. 같은 방식으로 4번째 자리도 물어 반응의 패턴을 겹겹이 확인했다. 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문틈으로 슬며시 들어왔다. 그녀는 기본 활력만 재고 툭 던지듯 말을 남겼다. 보호자 곧 오신대요. 낮에 서류 얘기 있다네요. 정욱은 고개를 끄덕이고 수연의 손을 도닥였다. 병실의 공기는 한층 더 무거워졌다. 정욱은 매일처럼 기록을 남기며 수연의 눈빛을 살펴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실 구석의 모니터가 낯선 신호음을 냈다. 정욱은 순간 놀라 모니터 패널을 바라보았다. 환자 상태는 안정적 그러나 이상하게도 화면의 작은 창에 짧은 알림이 반짝거렸다. 영상 저장 완료. 정욱은 잠시 고개를 갸웃했다. 이 병실에는 항상 켜져 있는 CCTV가 있었고 간단한 관찰용이라 생각했던 그것이 사실 녹화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관리자 모드 버튼을 눌러보았다. 잠시 후 작은 화면에 어젯밤의 장면이 재생되었다. 흐릿한 복도, 민호가 서린과 통화하던 모습,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말. 사인만 끝나면 돼. 걱정 마. 이젠 우리 거니까. 정욱은 숨을 죽이며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목소리는 병실 안까지 흐릿하게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수연의 눈가가 떨리더니 또렷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의식은 분명히 살아있었다. 정욱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멈추고 깊게 호흡을 고르며 속삭였다. 아가씨, 이거 들리셨죠? 수연의 눈이 한번 크게 떨렸다. 정욱은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살아있는 증언이었다. 그녀는 다시 영상을 틀었다. 민호의 얼굴은 분명히 드러나 있었고 그의 말투와 표정엔 거짓이 없었다. 탐욕과 음모가
그대로 새겨져 있었다. 정옥은 휴대폰을 꺼내 급히 화면을 촬영했다. 작은 증거지만 언젠가 쓰일 수 있는 무기라 믿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민호가 들어왔다. 정옥은 황급히 휴대폰을 숨기고 침착한 표정을 지었다. 민호는 짐짓 태연한 얼굴로 봉투를 들고 와서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조금만 기다리면 돼. 그의 목소리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는 사람처럼 떨렸지만 눈빛만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정옥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을 삼켰다. 그러나 그녀의 손은 여전히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다. 수연의 눈동자는 민호를 향해 분노처럼 흔들렸다. 눈꺼풀이 2번 연이어 움직였다. 아니요, 아니요. 그 신호는 분명했다. 정옥은 수첩에 굵은 글씨로 적었다. 민호 위협 존재. 병실 안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조용했지만 보이지 않는 긴장은 점점 더 팽팽해졌다. 정옥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더는 숨길 수 없어. 그녀는 처음으로 민호와 맞서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다. 비는 낮게 길게 내렸고 병실의 공기는 눅눅했다. 정옥의 수첩은 두꺼워졌고 메모의 횟수도 늘었다. 작은 증거들이 쌓였고 의심은 모양을 갖췄다. 모니터 불빛이 떨리며 벽에 얇은 결을 만들었다. 수연의 눈끝은 맑았고 깜빡임의 리듬은 또렷했다. 한 번은 예라 말했고 2번은 아니오였다. 정옥은 숨을 고르다가 손을 가볍게 포개었다. 그 순간 병실 문틈으로 바람과 발소리가 스쳤다. 민호의 그림자가 길게 바닥을 가로질러 왔다. 그는 테이블 위 봉투를 확인하고 천천히 고개 들었다. 미간에는 얕은 주름이, 입술은 마른 선을 그었다. 눈빛은 무언가를 찾았고 의심은 점점 굳어졌다. 오늘 오후에 변호사 온다. 서류는 오늘로 끝낼 거다. 정옥은 대꾸하지 못했고 수연의 숨결만 덜렁거렸다. 침묵은 오래 버티지 못해 금속 같은 냄새를 폈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커튼을 한번 젖혀보았다. 빛이 침대 위로 흘렀고 수연의 속눈썹이 떨렸다. 그는 아주 짧게 굳었다가 다시 아무 일 없던 척했다. 간병인님, 오늘은 퇴근해요. 밤엔 병동에서 맡을게요. 목소리는 친절했으나 문장의 끝은 딱딱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등을 한 번 더 덮었다. 떠나라는 말 속에서 내쫓음의 기운을 보았다. 저녁 투약까지 보고 갈게요. 짧은 대답이 미끄러지자 민호의 눈꼬리가 떨렸다. 그는 한참 정옥을 보다가 가방을 들어 문을 나섰다. 발소리가 복도에서 꺾이고 휴대폰 진동이 길게 울렸다. 문이 닫히자마자 정옥은 깊은 숨을 크게 들이켰다. 귀에서는 여전히 낮은 통화의 잔향이 들려왔다. 그녀는 잠깐 망설이더니 포켓에서 USB를 꺼냈다. 작은 장치의 금속 광택이 형광등 아래서 반짝였다. CCTV 백업을 2벌 만들어 하나는 사물함 깊이 넣고 다른 하나는 속주머니로 천천히 밀어넣어 감췄다. 수연의 눈빛이 흔들리자 정옥은 자리에 앉아 말했다. 조금만, 금방 돌아올게요. 그녀는 화장실 쪽으로 가서 거울을 짧게 마주 보았다. 볼살이 야위어 있었고 목엔 긴장선이 서 있었다. 손을 씻으며 스스로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은 증거가 먼저야. 흔적을 안전하게 옮겨. 복도는 한산했으나 엘리베이터 앞은 밝았다. 버튼 불빛이 켜질 때마다 가슴 근처에서 맥이 뛰었다. 문이 열리자 먼저 탄 이는 비싼 향을 두른 서린이었다. 서린은 눈길을 아래로 던져 정옥의 신발을 훑었다.
단정했으나 오래된 신발. 삶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미세하게 비웃음의 각을 만들었다. 힘드시죠? 이 일 오래 하죠. 수고엔 보답이 있어야죠. 손가락 사이에 봉투 하나. 미끈한 종이가 반짝였다. 내려앉은 목소리가 이어져 속삭임이 엘리베이터에 찼다. 오늘까지만 하고 쉬어요. 이건 조용한 인사예요. 정욱의 눈이 느리게 떨려 종이의 모서리를 보았다. 노란 봉투 얇은 포개짐이 비오는 창과 겹쳐 보였다. 그녀는 아주 짧게 숨들이켜 단단한 말로 선을 그었다. 그런 인사는 못 받아요. 환자 곁은 비워둘 수 없죠. 서린의 표정이 얇게 구겨져 눈초리가 차갑게 솟았다. 입술이 웃음의 모양을 하고 목소리는 더 낮아졌다. 지키는 건 좋은데요. 가끔은 모르는 게 약이죠. 가정사에 끼지 마세요. 엘리베이터가 내려앉고 문이 열리자 서린은 먼저 향수의 꼬리를 남기고 나갔다. 정욱은 봉투를 그대로 두고 단호히 반대 방향으로 걸었다. 그 발걸음이 스스로에게 약속의 도장을 찍어주었다. 계단참에 도착했을 때 비상등 불빛이 초록으로 벽을 얇게 물들이고 있었다. 정욱은 난간에 몸을 기대 손에 쥔 USB를 다시 쥐었다. 고무 패킹의 감촉이 손끝에서 현실이 되었다. 우진이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제대로 할게. 그녀는 짧게 중얼거리고 서류실 쪽으로 이동했다. 야간 담당자는 따뜻했고 퇴근 전 인수인계가 길었다. 그 틈을 신중히 이용해서 백업 확인을 마무리했다. 표의 날짜가 정확히 찍히고 시간 스탬프가 줄줄이 박혔다. 화면에는 복도의 구석마다 민호의 그림자와 목소리가 어긋남 없이 포착돼 있었다. 정욱은 숨을 길게 뱉으면서 손등의 땀을 닦아내었다. 병실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전화 진동이 옷자락을 울렸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 하나가 미세한 떨림으로 그녀를 불렀다. 망설임 끝에 연결하자마자 낯선 남자의 건조한 음성. 내일 서류 집행 들어갑니다. 보호자 동의는 확보됐어요. 짧고 차가운 정보였다. 발신지는 법률사무소였고 목소리는 낯설지만 능숙했다. 정욱은 한 박자 늦게 물었다. 환자 의사 확인은 하셨나요? 의식 반응 재평가는요? 의식은 없는 걸로 들었습니다. 의료진 소견서를 받았거든요. 통화가 끊기자 정욱의 발목에 돌덩이 같은 무게가 얹혔다. 누군가는 이미 판을 짜두고 내일을 기정사실로 만들었다. 그녀는 핏대를 세우지 않고 수첩을 펼쳐 항목을 늘렸다. CCTV 백업 이중화 완료. 녹음 동시 백업 시도. 의식 반응 재평가 요청. 윤리위 긴급 소집 문의. 변호사 연결 경로 확보. 순서가 정리되자 호흡이 조금 평평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민호가 누군가와 통화를 이어갔다. 내일 아침 바로 처리해. 병실 출입도 통제해. 문틈으로 스며든 그 말들이 병실 공기를 덮어 씌웠다. 정욱은 문고리를 돌리며 속으로 단단히 새겨 넣었다. 통제는 쉬워도 진실은 남아. 병실 안은 조용했지만 수연의 눈동자는 밝았다. 정욱이 가까이 다가서자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신호가 규칙적으로 왔다. 불편해요? 한 번, 짧게 깜빡였다. 베개 각도를 낮춰주고 가습을 한 단계 올렸다. 숨결 그래프가 안정되고 눈가에 물기가 가셨다. 무서웠죠? 두 번, 또렷한 반응이 왔다. 정욱의 가슴이 저며들고 목에 긴장이 툭 풀렸다. 그녀는 아주 낮게 말하고 손바닥 온도를 올려주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말해요. 당신은 신호로 답해요. 그녀는 질문을 바꾸어 의미의 겹을 좁혀갔다. 남편이 위험한가요? 신호는 지체 없이 두 번. 서류는 돈과 관련 있나요?
한 번 즉각적인 대답. 단어 하나씩을 불러 교차 확인을 이어갔다. 사인에 한 번이 왔고 전원엔 두 번이 왔다. 유산에 한 번이 왔고 거짓엔 두 번이 왔다. 의미의 지도가 빚어지고 거짓의 윤곽이 서기 시작했다. 정옥은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시험하듯 물었다. 믿어도 되나요? 한 번 아주 고요했고 오래 준비된 듯 단단했다. 그 순간 비가 잠시 멎고 창문에 고인 물결이 깨졌다. 그 파문이 병실 벽까지 투명하게 번져 들어왔다. 문득 복도에서 낮은 남자들의 목소리가 났다. 법률가의 딱딱한 억양과 행정직의 분절된 발음, 종이 넘기는 소리와 서류철의 단단한 마찰음, 시공간이 빠르게 굳어 내일을 향해 경사진 듯했다. 정욱은 고개를 들고 수연에게 또박또박 말했다. 내일 윤리위를 부를게요. 의식 재평가도 요청할게요. 증거는 안전하게 보관해요. 수연의 눈빛이 잔잔하게 한 번 더 깜빡이며 응답했다. 두려움이 사라진 건 아니나 살아있음이 더 커져갔다. 그 살아있음의 온기가 정욱의 손바닥을 데웠다. 그때 문고리가 돌아가고 민호가 다시 들어왔다. 눈빛은 하얗게 식어 있었고 어딘가 결심이 엿보였다. 그는 커튼을 정면으로 잡아 한 번에 젖히려 했다가 멈췄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밤엔 병동이 관리합니다. 그의 시선은 짧고 차갑게 정욱의 손끝을 스쳐갔다. 정욱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정면으로 그 시선을 받았다. 환자 상태가 변했습니다. 재평가를 의뢰하겠습니다. 민호의 뺨 근육이 떨렸다. 그러나 그는 웃음을 만들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 많으시네요, 정말. 말과 표정은 어긋났고 공기는 서늘하게 갈라졌다. 그가 나가자 정욱은 곧장 호출벨을 눌러 간호사를 불렀다. 야간 책임자에게 상황을 요약하고 의식 반응 기록을 제출했다. 간호사의 눈빛이 달라지고 차트에 빨간 표시가 붙었다. 재평가 요청 접수합니다. 윤리위는 아침에 상의하죠. 작은 약속 하나가 밤의 중심에 꽂혔다. 정욱은 자리에 앉아 손을 포개고 눈을 감았다. 두려움과 결심이 함께 손등을 천천히 지나갔다. 창밖 구름이 갈라지고 먼 동의 빛이 아주 얇게 도시의 능선을 긁어냈다. 길고 차가운 밤이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고개 위로 한 줄의 말이 떠올랐다. 오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 창밖에 비는 한밤에도 멈추지 않고 병실 창문을 내리쳤다. 형광등 불빛은 간헐적으로 깜빡였고 그 떨림 속에서 정옥의 심장도 덩달아 흔들렸다. 그녀는 수첩을 무릎에 올려두고 있었다. 거기엔 깜빡임 신호와 민호의 말이 꼼꼼히 기록돼 있었고 한 장 한 장이 증언의 무게로 눌려 있었다. 그러나 정옥은 알았다. 혼자 힘으로 이 벽을 넘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민호와 설인이 가진 권력 그리고 법적 절차는 자신을 쉽게 삼킬 수 있다. 문득 병실 문이 열리고 설인이 들어섰다. 그녀는 어두운 코트를 입고 향수를 진하게 풍겼다. 가볍게 웃는 얼굴이었으나 그 웃음은 금속처럼 차가웠다. 수고가 많네요. 하지만 너무 애쓰지 마세요. 정욱은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손으로 수연의 손을 더 단단히 감쌌다. 설이는 곁으로 다가와 낮게 속삭였다. 결국 결정은 곧 내려져요. 당신이 뭘 기록하든 아무 소용 없어요. 정욱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곧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이건 소용없는 게 아니에요. 아가씨는 살아있고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설인의 미소가 차갑게 굳었다. 그녀는 한 발 더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럼 묻죠. 당신 아들,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이 일에 더 끼어들면 누군가
알아내지 않으리란 보장 있을까요? 정옥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우진의 얼굴이 순간 머릿속을 스쳤다. 작은 재활실에서 발음을 익히던 아이의 모습, 그 어눌한 엄마라는 소리, 그것이 삶의 의미였는데 그 아이마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니. 정옥은 손끝이 떨렸고 눈동자는 눈물로 흔들렸다. 그러나 곧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내 아이를 협박하지 마. 그런 말로는 못 꺾어. 설인의 얼굴에 조소가 번졌다. 그녀는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이건 마지막 기회예요. 받고 조용히 물러나요. 정옥은 봉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손을 뻗으면 순간은 편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 수연의 눈꺼풀이 2번 연이어 떨렸다. 아니요. 정옥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봉투를 밀어내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만둬요. 당신들이 뭘 하든 난 기록할 거야. 아가씨는 살아있고 당신들 대화는 이미 증거로 남았어. 설인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잠시 정옥을 노려보다가 차가운 웃음을 흘리며 물러섰다. 좋아요. 끝까지 가보죠. 그 대가가 뭔진 곧 알게 될 거예요. 문이 닫히자 병실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러나 고요는 더 이상 안정이 아니라 폭풍 전의 정적이었다. 정옥은 흐느끼며 수연의 손등에 이마를 갖다 댔다. 뜨거운 눈물이 손등 위에 떨어졌다. 무서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게요. 그때 수연의 눈이 한번 크게 깜빡였다. 그 깜빡임은 단호한 대답 같았다. 정옥은 다시 수첩을 펼치고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적었다. 협박, 봉투, 거절. 단어들이 굵게 남았다. 창밖에서 천둥이 크게 울렸다. 병실은 한순간 번쩍 밝혀졌다가 다시 어둠에 잠겼다. 그 빛 속에서 정옥은 결심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낼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었지만 단단하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수연의 눈에 다시금 작은 눈물이 맺혀 흘러내렸다. 밤은 깊어가고 병실의 공기는 숨조차 무겁게 느껴졌다. 정옥은 곁에서 수첩을 움켜쥐며 흐릿한 불빛 아래 기록을 이어갔다. 그녀는 하루하루 남긴 메모가 이제 단순한 돌봄이 일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증언이 되었다는 걸 알았다. 손끝의 글씨가 점점 굵어졌다. 수연의 눈빛은 한층 분명해졌다. 눈가에 맺힌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리더니 작은 목소리처럼 가슴에 떨어졌다. 정옥은 숨을 죽이고 그 순간을 지켜봤다. 갑자기 수연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다. 이번엔 아주 또렷한 의미가 있었다. 1번, 2번, 그리고 다시 2번. 정옥은 머릿속으로 순서를 조합했다. 아니요, 아니요. 그 부정의 신호는 단호했다. 민호의 말, 설인의 봉투, 그 모든 것을 거부하는 대답. 아가씨, 듣고 있죠? 제가 기록할게요. 걱정하지 말아요. 정옥은 눈물을 삼키며 다시 메모를 이어갔다. 그녀의 손등은 땀으로 젖었고 종이 위 잉크는 조금 번져 있었다.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다. 민호가 급히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어딘가 불안했다. 손에는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내일이면 끝나. 이제 정말 정리돼. 그의 목소리는 자신을 다잡는 사람처럼 떨렸다. 정옥은 차갑게 그를 바라봤다. 수연의 눈빛이 민호를 향했다. 그리고 천천히 눈물이 또 흘러내렸다. 정옥은 두려움과 확신 사이에서 그 의미를 읽었다. 아가씨, 이 사람이 말을 부정하나요? 수연의 눈이 2번 크게 깜빡였다. 정옥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민호는 그 반응을 못 본 척하며 의자를 끌어다 앉았다. 그러나 그의 손끝이 떨리고 눈가의 주름은 굳어져 있었다.
지금은 말도 못하고 몸도 못 움직여. 우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그의 속삭임은 탐욕과 두려움이 뒤섞인 고백처럼 울려 퍼졌다. 정옥은 휴대폰을 주머니 속에서 살짝 켜고 녹음 버튼을 눌렀다.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실토를 이어갔다. 사고 나고 나서 처음엔 미안했어. 하지만 이렇게 오래 누워있을 줄은 몰랐지. 다 끝난 거라고 생각했어. 정옥의 손끝이 더 세게 수첩을 눌렀다. 그 고백 한 줄이 그녀에겐 증거가 되었다. 수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눈빛은 분노와 슬픔을 함께 품고 있었다. 정옥은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다. 들었죠? 이제 모두 기록됐어요. 수연의 눈이 한번 크게 깜빡였다. 그 반응은 확신이자 증언이었다. 민호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설인과 새로 시작할 거야. 그게 내 삶이야. 정옥은 더 이상 두려움 속에만 머무를 수 없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세상에 꺼내기로. 새벽이 다가올수록 병실의 공기는 더 묘하게 바뀌어 갔다. 짙은 어둠은 조금씩 엷어지고 창문 가장자리에 옅은 빛이 걸렸다. 정옥은 수연 곁에서 밤새 기록을 이어갔다. 수첩은 벌써 반쯤 채워졌고 글씨는 굳게 눌러 적힌 흔적으로 가득했다. 민호는 테이블 위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어깨는 처져 있었고 눈빛은 텅 빈 듯 가라앉았다.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눌러대며 깊은 한숨을 토했다. 그 순간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민호는 그 눈물을 본 듯 고개를 돌리고 입술을 깨물었다. 당신 아직도 나를 원망하나요?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다. 정옥은 숨을 죽이고 그의 표정을 살폈다. 잠시 후 민호의 눈가에도 물기가 맺히기 시작했다. 나도 처음엔 이런 결말 원한 게 아니었어. 사고가 모든 걸 바꿔버렸어. 그의 두 손이 떨리며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크게 들썩였고 억눌린 흐느낌이 흘러나왔다. 정옥은 얼어붙었다. 민호가 진심으로 후회하는 건가 아니면 또 다른 연기인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수연의 눈동자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차갑게 굳어 있었으나 동시에 미묘한 동정이 비쳤다. 민호는 의자에서 일어나 수연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그 손길은 애처롭게 떨렸다. 다시 시작하자. 내가 지킬게. 이젠 약속할게. 정옥은 그 장면을 보며 숨이 가빠졌다. 민호가 진심으로 변한 것일까? 순간 가슴에 희망이 스쳤다. 창밖의 빛은 점점 커졌고 새벽은 병실에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간호사도 들어와 환자의 안정된 상태를 확인하고 미소를 지었다. 이제 조금은 안심해도 되겠네요. 정옥은 짧게 숨을 내쉬었다. 긴 밤이 끝나고 드디어 안도할 순간이 온 것만 같았다. 그러나 민호의 눈빛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수연의 손을 잡은 채였지만 시선은 창밖에 머물러 있었다. 그 눈빛 속에는 눈물이 마른 자리에 새로운 불꽃이 깃들어 있었다. 그 불꽃은 후회가 아니라 또 다른 계산의 빛이었다. 곧 서류를 정리해야 해. 시간이 많지 않아. 민호는 아주 낮게 혼잣말을 했다. 정옥은 그 순간 온몸이 굳어졌다. 그가 흘린 눈물은 진심이 아니라 가면이었다. 수연의 눈이 크게 떨리며 두 번 연속 깜빡였다. 아니요. 그 단호한 반응은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정옥은 다시 수첩을 꺼내 굵은 글씨로 남겼다. 민호 회유 시도 실패, 속셈 유지.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그 고요는 더 이상 희망이 아니라 다가올 폭풍의 예고였다. 아침의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쳤다. 병실 안공기는 긴 밤을 삼킨 듯
무겁고도 고요했다. 정옥은 지친 눈을 비비며 일어섰다. 수연의 눈빛은 더 선명해져 있었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천천히 들어왔다. 손에는 서류 가방이 단단히 들려 있었다. 민호는 놀란 듯 일어났다. 무슨 일이지? 변호사는 잠시 정옥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엔 결연한 무게가 있었다. 사고 직후 환자께서 짧게 의식을 회복했을 때 저에게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다. 정옥은 본능처럼 숨을 멈추었다. 수연의 눈동자가 떨렸다. 변호사는 가방을 열고 한 장의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작은 기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버튼을 누르자 낯익은 목소리가 흘렀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내 곁을 지킨 이는 남편이 아니다. 교통사고 이후 날 지킨 이는 정옥 씨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하게 들렸다. 민호는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주저앉았다. 서린의 얼굴이 굳었다. 내 재산은 남편이 아닌 정옥 씨와 그의 아들 우진을 위해 쓰이길 바란다. 그 아이는 평생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녹음은 끊겼다. 병실의 공기는 숨조차 멎은 듯 조용히 가라앉았다. 정옥의 눈물이 흘렀다. 민호는 이를 악물며 서류를 낚아채려 했다. 하지만 변호사가 재빨리 가방을 닫았다. 정옥은 본능적으로 수연 앞을 막아섰다. 이건 조작이야. 민호의 외침은 병실에 울렸다. 그러나 곧 CCTV 화면에 그와 서린의 대화가 재생되었다. 사인만 끝나면 돼. 이젠 우리 거야. 민호의 무너진 얼굴은 더 이상 부정할 여지가 없었다. 서린은 고개를 돌리고 조용히 병실을 나갔다.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수연의 손을 감싸며 속삭였다. 아가씨, 이제 모든 게 밝혀졌어요. 수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 눈빛은 마지막으로 안도와 고마움을 전하고 있었다. 민호는 머리를 감싸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세계는 한순간에 무너졌다. 탐욕은 잿더미가 됐다.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유언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재산은 정옥 씨와 아들에게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정옥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수연의 손을 꼭 쥐며 흐느꼈다.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낼게요. 병실의 기계음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이제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맥박처럼 들렸다. 아침에 햇살이 병실 창문을 조심스레 스쳐 지나갔다. 밤새 내리던 빗방울은 멎고 유리창에 남은 물방울들이 빛을 머금어 반짝였다. 정옥은 의자에 앉아 여전히 수연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 손은 따뜻했으나 어딘가 멀어지는 기운이 묻어났다. 수연의 숨결은 희미했지만 분명 살아있음을 전하고 있었다. 그 작은 호흡이 병실 가득 울렸다. 녹음기와 유언장이 공개된 뒤로 모든 상황은 바뀌었다. 민호는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었고 서린은 이미 병실을 떠났다. 변호사는 남은 서류를 정리하며 무겁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오직 정옥만이 울음 섞인 숨으로 버티고 있었다. 아가씨, 이제 걱정 마세요. 이제는 제가 지켜낼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한 힘을 품고 있었다. 수연의 눈빛이 정옥을 향해 조금 더 선명히 흔들렸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눈을 한번 천천히 감았다. 그 깜빡임은 긴 이별처럼 느껴졌다. 정옥은 눈물이 쏟아져도 멈추지 않고 손을 더 세게 쥐었다. 작은 떨림이 손끝에 남았으나 곧 고요가 병실 전체를 덮어버렸다. 기계음은 여전히 규칙적인 리듬을 이어갔지만 그것이 더 이상 수연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정옥은 알아차렸다. 기도 같은 침묵이 이어졌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불어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다. 그 바람 속엔 오랫동안
억눌린 눈물이 씻겨나가는 듯한 서늘한 청량감이 있었다. 멀리서 아침 출근길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세상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고 고통과 비밀을 품은 채 밤을 견딘 이 병실만이 다른 시간 위에 머물러 있었다. 정옥은 수첩을 가슴에 안고 천천히 속삭였다. 당신의 뜻은 이어집니다. 그 아이와 함께 살아갈게요. 수첩 속에는 깜빡임의 리듬과 손가락 신호가 가득 기록돼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간병 기록이 아닌 한 인간의 마지막 의지였다. 민호는 여전히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고 남은 건 비어버린 자신뿐이었다. 변호사는 조용히 정옥에게 한 장의 서류를 건넸다. 유언장의 마지막 조항이 정식으로 발표된 것이다. 재산의 상속자는 남편이 아닌 오랫동안 곁을 지킨 정옥과 그녀의 아들 우진이었다. 정옥은 손끝이 떨리며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 무게는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자신에게 남겨진 사명과도 같았다. 병실을 나서는 순간 햇살이 긴 복도를 따라 쏟아져 내렸다. 그 빛 속에 정옥은 오래전 재활실에서 웃던 우진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아이의 어눌한 목소리가 귀 안쪽에서 되살아났다. 엄마. 짧지만 따뜻했던 부름. 그 기억은 앞으로의 무거운 길을 버틸 힘이 되어 주었다. 정옥은 조용히 속삭였다. 아가씨, 고맙습니다. 이 생을 다해 지켜낼게요. 그녀의 눈에 또렷한 빛이 맺혔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 시작될 삶의 의지였다. 병실 문이 닫히자 모든 소리가 잠잠해졌다. 남은 것은 기계음 대신 창밖의 바람 소리뿐. 그 바람은 마치 수연의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졌다. 정옥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복도의 빛은 점점 길게 이어졌다. 그 끝에는 우진이 웃으며 달려올 것만 같았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게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은 조용했으나 깊게 가슴에 남았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